부등식 필수 유형을 한번 볼게.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단순한 거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4바, 그럼 원숭이는 4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대요.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 가운데 이 B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A가 C보다 큰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C가 B 빼기 C보다 크다라는 건데요. 이 마이너스 C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C랑 서로 소고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디귿 같은 경우는 틀렸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0보다 A가 작고 B가 작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A제곱보다 B제곱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주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보다 작게 나온다. 라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리을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AC가 BC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거 맞는 말이죠? 리을 맞는 말이에요. 왜?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 미음 C를 서로 양쪽을 약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A가 B보다 크대요. 지금 미음이 틀렸는데 미음이 틀린 이유가 C가 음수일 때는 B가 부등호가 바뀐다라고 했었죠. 바뀜.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인데 답이 없어. 아, 디귿 미음을 골라야 되는구나.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다음 2번 봅시다. 네, 2번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3x-y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거예요. 이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달라는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y라는 애가 3이고 1인데 3x 빼기 y야.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빼기에서 제일 작을 때는 언제라 그랬지? 에서 큰 거를 뺄 때가 제일 작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때가 제일 크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서 15라는 게 제일 작은 게 되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8일 때가 제일 큰 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둘이 빼기 해주면 8 마이너스 15여서 23이 답이 됩니다. 3번 봅시다. A 빼기 bx가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었죠? 가 소거가 돼야 돼요. 미니수가 소거가 돼야 돼서 지금 a 빼기 b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a는 b라고 나오겠지. 자, 그럼 a는 b라고 하고 a한테다가 b를 대입해주면요. 어떤 식이 보다 작거나 같은 2b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이게 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이 b가 뭐라는 얘기예요?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야?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이쪽 자리가 플러스가 나오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즉 b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주어진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a는 b였고 얘가 0보다 컸었기 때문에 2bx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b가 양수였으니까 양쪽을 2b로 부등호 바뀔까 안 바뀔까? 안
그대로 나와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절대값들이 나왔어. 절대값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자고 얘기를 했냐면 x의 값을 수직선에 표시를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범위를 나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들을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나오지. 그래서 이 범위가 크게 구분이 되고 첫 번째 덩어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작을 때여서 이때를 보면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상태로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 x 플러스 1은 음수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2도 음수가 나오게 되죠. 다 음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씩 더 붙여주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이너스가 이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구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이 x의 범위와 마지막에 나온 x의 범위를 서로 연립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연립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가운데가 색칠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답이 하나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제 첫 번째 범위의 답을 구했으니까 두 번째 범위의 답도 구해야 되겠지.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다. 만약에 등호 위치 헷갈리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다 그냥 등호 다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헷갈릴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감점은 당연히겠지만 틀렸다고는 안 하셔요. 근데 등호를 아예 안 넣는 경우는 그냥 틀렸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고 x 마이너스 2만 음수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플러스가 붙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5보다 더 3이 5보다 작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말이 되면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모든 실수와 주어진 범위를 다시 연립을 해주면 해는 위에 나와 있는 범위로 나오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는 이 절대값 부분들이 모두 다 양수라고 나오게 돼요. 모두 다 양수라고 나와서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고 2x 빼기 1이 5보다 작고 2x가 6보다 작으니까 x라는 애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연립을 해줬을 때 범위가 3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라서 가운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뽑아봤을 때 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해가 총 몇 개가 나왔냐면 3개의 해가 나왔습니다. 이 3개의 해를요. 수직선에 마이너스 1, 색칠돼서 2까지, 색칠돼서 3까지라고 표현이 돼서 얘네들의 영역이 쭉 연결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즉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큰 x네요. 큰 x가 3보다 작다라는 답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4번 문제였어요. 자, 5번 문제가 방금 위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냐면 지난 시간에 네가 절대값 x 플러스 a가 뭐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나오면 절대값의 정의를 활용하자 그랬어.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냐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괄호 안에 있는 x 플러스 b 빼기 2란 애를 통째로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절대값 b라는 애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3이라는 거리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의미하게 되는데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그 거리가 3보다 길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가 되겠죠. 짧다는 얘기가 돼서 요 안쪽이 색칠이 돼서요. 우리가 이 b라는 부분이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b가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나왔었던 거니까 양쪽에다가 플러스 2를 다 해줍시다. 플러스 2를 다 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절대값 x 더하기 1은 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거리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5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니까요. 따라서 수직선을 다시 0에서 5만큼 떨어지면요. 마이너스 5랑 5가 나오고요.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거는 훨씬 멀리 가야 되니 짧게 가야 되니 짧게 가야지 짧게 가야 돼서 이 안쪽이 된다고요. 즉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5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x를 알고 있으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보다 큰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3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야? 9개가 되는 거야.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블라블라라고 나왔는데 이때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범위의 기준이 되는 이 2분의 1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범위의 기준이 뭐였었냐면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방정식의 해가 되면서 이게 x의 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자체를 이항을 해줘서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a는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2분의 1, 0은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x의 절편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빼기 a가 0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b가 0이 되고요. 즉, 이 항을 통해서 a는 b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a는 b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x의 절편이 2분의 1이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래프 a를 이항을 해줘서 a 더하기 b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고 이게 y라고 했죠. 자, 우리가 그래프 자체는 지금 빨간색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 y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근데 해를 보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가 될 거고 빨간색 그래프는 오른쪽 위에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색칠을 해주면 빨간색 그래프니 파란색 그래프니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죠. 즉 이 파란색 그래프는 특징이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거고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a 더하기 b고 a랑 b가 같았으니까 2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최종적인 문제에서 a는 b였었으니까 a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a로 나누면 1이라고 표현이 될 건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뀝니다. 즉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한 개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자, 7번 봅시다. 자, 우리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원래 준비 때 띄고 올라와야 되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운데 있는 애를 x라고 잡고 양 옆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세 수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3x가 나온다고요, 무조건. 이 3x가 51보다는 크고 57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양쪽을 3으로 나눠줘서 x는 17보다 크고 19보다는 작다는 얘기니까 x가 뭐가 되겠어요? 18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x 플러스 1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이 19라고 5번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8번. 자, 8번은 일단 딱 보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그렇지. 10을 곱하자. 그래서 4x-6 마이너스 5x 플러스 3 3x 플러스 19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거 2개, 뒤에 있는 거 2개로 분리를 연립을 하자라고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3 크고 3x 플러스 19라고 나오죠. 그러고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면 9x가 9보다 작거나 같아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16보다 큰 8x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x라는 게 또 하나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면 이 둘을 하나로 합쳐줄 거니까 까만색으로 칠해서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가운데 영역이 색칠이 돼서 마이너스 2보다 큰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즉, 가장 큰 정수가 뭐가 나와요? 가장 작은 정수는? 그렇지. 따라서 답은 0이라고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라고 쓴 친구들이 틀린. 자, 9번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기는 한데 이거를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중2 때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너네 학년까지는 이걸 중2 때 배워요. 너네 아래 학년은 안 배워요. 단원이 없어졌어. 그래서 걔네 고1 때 이거 처음 배우면 이제 멘붕에 빠질 거예요. 갑자기 고1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근데 너네 이미 배웠잖아. 그래서 훨씬 쉬운 거야. 자, 그럼 봅시다.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줄 거예요. 한 명에게 3자루씩 주면 볼펜이 4개가 남았고요. 7개씩 나눠줬더니 2명은 못 받았대. 이거 한 명은 한 자루보다는 많이 받았는데 3자루보다는 적거나 같게 받았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 학생이 X명이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X명한테 3자루씩 나눠줬더니 볼펜이 4자루가 남았대. 그 말은 뭐야? 학생들이 3자루씩 받았어. 그러면 학생들한테 총 볼펜 몇 자루 간 거야? 그러니까 총 몇 자루 간 거야? 3X가 간 거지. 볼펜은 지금 이 통해서 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볼펜이 이제 3X 플러스 4라는 걸 알았고, 3X 플러스 4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펜을 7자루씩 나눠줄 건데, 학생이 2명은 못 받았고 1명은 하나에서 3개를 받았대. 자, 그 말은 완벽하게 7자루 받은 애가 몇 명이야? X 마이너스 3이 되죠. 2명 못 받았고요. 1명은 받긴 받았는데 좀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은 학생은 X 마이너스 3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볼펜 수인 3X 플러스 4라는 애는 이 7자루씩 받았으니까 7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애보다 확실히 클 건데 이때 맨 마지막에 있는 한 명이 하나 또는 3개를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딱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3의 등호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맨 마지막 또는 3자루를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랑 3을 더해주고 등호가 추가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괄호를 풀어주면 X보다 크거나 같은 3X 플러스 4 7X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면 아까 배웠던 대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연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립이 되니까 7x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은 3x 플러스 4 3x 플러스 4가 크거나 같다 7x 마이너스 18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좌변 우변 24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하 2보다 크거나 x라고 나오니까 x가 4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즉, 맨 마지막에 나온 둘을 하나로 합쳐주면 4분의 22보다 크거나 같은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몇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x가 6명이니까 즉 볼펜은 몇 개다? 6, 3, 18 더하기 4여서 22개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참 쉽죠? 이런 걸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도 아까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부등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부등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부등식의 범위의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방정식의 해고 이것이 x의 절편이라고 그랬어요. x의 절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3과 8이라는 녀석이 이 식을 가지고 와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의 두 그 3과 8이라고 나올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고도 배웠고 두근을 알면 뭐도 쓸 수 있었지? 두근의 합과 곱을 쓸 수 있었지. 그래서 두근의 합을 쓰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가 11이라고 돼서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두근의 곱을 하면 b가 나오고 24가 된다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1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풀리죠. 굉장히. 그래서 너네는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범위의 기준이 방정식의 해고, 그게 x의 절편이다 라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f 2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은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야. 되게 단순한 거야. 자, 지금 이 그래프 자체로만 보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y는 fx라고 해주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여서 여기 아랫부분이 색칠이 된다고요.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은 2랑 4 사이에 있지 현이라. 사이에 있어서 이 색칠된 부분을 x라고 해주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2x-4를 a라고 치환을 해주면 y는 f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양 똑같잖아. x가 a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상태로 a를 원래대로 되돌려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2x-4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x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6보다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2분의 1을 곱해줘서 3보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즉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는 4과 4니까 둘을 더해줘서 7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2차 부등식 a-3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단 한 개일 때라고 나왔어요. 단 한 개일 때. 자, 그럼 잘 생각해 한번 해봐. 우리가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6가지 형태가 붕 떠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뒤집어져서 2점, 뒤집어져서 1점, 뒤집어져서 아이고 공간이 없네. 좀 당겨서 하자. 뒤집어져서 붕 떠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주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점만 가능할 거고 그래프가 요게 이게 5번째는 전체, 6번째도 전체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해가 단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된대요. 단 한 개. 그럼 지금 색칠된 걸로 봤을 때 해가 단 한 개인 거는 좌측부터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몇 번째 그림? 2번, 두 번째 그림이라는 거야. 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특징이 있니?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블록하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합성만 하고 있어, x축과. 그때 특징이 뭐였었어?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이어야 되니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즉, x제곱의 개수는 a 빼기 3이었으니까 a 빼기 3이 0보다 커서 a가 3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판별식 d를 써주면 4, 4, 16 마이너스 4 a 3이 0이다라고 나오니까 양쪽 4로 나눠주자. 그러면 a-3이고 이게 0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4가 0이다. a제곱 마이너스 3a 4가 0이니까 우리가 a 빼기 4에 a 플러스 1은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1과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4가 돼야 되겠죠. a는 3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4라고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3번 문제를 봅시다. 자, 13번 절대값이 2차함수에 씌워져 있는데 2차함수에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x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을 찾아야 돼. 그럼 봐봐요. 이 플러스 2라는 애가 x-1, x-2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면 이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에 부분이 그려진 부분은 양수일 거고요. 밑은 음수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x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니까 이 절대값 부분이 양수라고 음수라고 1보다 작고 2보다 클 때 양수라고. 양수니까 앞에 부호부터 안 붙어. 그냥 플러스만 붙어서 그대로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여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에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 다시 그려주면요. 0이랑 4라고 나오는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위에 부분 아랫부분이 된다고요. 아랫부분. 그래서 이때 나오는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거의 다 구했죠? 처음에 주어진 것과 지금 현재의 나온 값들을 수직선에 그려서 크고 4보다 작은 나오는 최종 답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된다고. 자, 다음.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은 음수였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가 x 플러스 2니까 모두 이항을 해주면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가 1,3이라고 나와서 공중에 붕뜬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상태로 0보다 큰 부분을 원했으니까 짝대기보다 위에 부분을 다 색칠을 해주고 나면 전부 다 색칠되죠. 전부 다 색칠될 때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전부 다 색칠되면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고 이 모든 실수와 처음에 주어진 식을 하나로 합쳐줄 때는 처음에 합쳐진 식이 답이 된다라고 해서 1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가 답이라고 했죠. 그럼 최종적인 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뭐가 있어요? 2, 3, 4.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어서 답이 5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가 0보다 작은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5밖에 없다라고 나왔네요.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14번 문제부터 볼 건데 14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부터 볼 건데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여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4랑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위에 부분들이 색칠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4보다 큽니다. 크다고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서 이 뒤에 있는 이쪽 부분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라는 애를요. 잘 보면요. 2a는 뭐랑 뭐가 곱해졌다고 봐야 돼요? 2랑 a가 곱해진 거 xx니까 2x, ax가 돼서 양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즉 얘는 x-2의 x-a가 0보다 작다라고 인수분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둘을 잘 볼 건데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보다 크다라고 그려지고 있고 이쪽에 2가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나가 표현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a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니? 네. 왜냐면 이 a라는 애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주어진 해가 5만 나왔다 그랬잖아. 5. 그러면 이 수직선을 빨간색으로 그린 게 되겠어? 파란색으로 그린 게 되겠어? 5가 포함이 되려면 파란색이어야 되겠죠. 숫자 5에 있을 테니까. 그렇죠? 6은 바깥쪽에 있을 거예요. A가 6보다 작을 텐데 이 A가 5랑 완전히 같다라고 치면 숫자 5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얘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 5가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포함이 돼 있다고 치면 5가 포함돼요 안 돼요? 되고 6은? 안 되죠. 여기에 A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6은 포함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리에는 등호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M이 5라고 되고요. N은 6이라고 나와서 5 빼기 6의 절대값이니까 답이 1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15번. 둘레의 길이가 1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명함을 만들 거예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명함을 만들 건데 둘레가 총 14cm.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다른 변의 길이를 B라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라고 나와요? 7이 나오고 A, B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가로의 길이의 범위니까 A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 B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 A가 기준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B를 없앨 거라서 B는 7 빼기 A라고 한 다음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A는 7 빼기 A가 10보다 크고 7A 마이너스 A제곱이 10보다 커서 다 오른쪽으로 이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랑 5라고 나오니까 A는 5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었니? 이하였니? 초과였니? 미만이었니?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그래서 2 이상, 5 이하. 2번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16번.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C 내부 안에 C1, C2가 서로 외접하고 있대요. 자, 얘네들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일직선을 쭉 이렇게 그어보고 나면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작은 R이라고 하고 이 조금 큰 원의 반지름을 큰 R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큰 R 더하기 스몰 R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큰 거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거의 반지름이 되니까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6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원래 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원래 원의 넓이는 몇이야? 제일 큰 원의 넓이는 제일 큰 36 파이가 될 거고 반지름이 6이니까 이거에 대한 3분의 1은 12파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1의 넓이는 대문자 R제곱 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C2의 넓이는 소문자 R제곱 파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R2제곱 더하기 스몰 R제곱을 파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빼기를 해준 게 12파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항하고 일단 파이 다 날려보자. 계산하기 쉽게. 파이 먼저 다 약분해주고 이항을 해주면요. R제곱 플러스 스몰 R제곱이 1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큰원의 반지름, 대문자 R을 알고 싶으니까 6 마이너스 대문자 R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24보다 작거나 같은 대문자 R의 제곱은 6 마이너스 대문자 R의 제곱이고 전개를 해줘서 2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36이 24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항을 해준 거예요. 24를. 그 다음 2로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죠. 자, 근해 공식을 써주면 자, R이 2분의 6불마 루트 36 마이너스 24 12라고 나오니까 3불마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상 오른쪽이 3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우리가 0보다 큰 부분을 원해? 작은 부분을 원해? 작은 부분을 원하지. 작은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즉 x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몇이겠어요? 최대값은 3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대문자 R이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1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를 보니까 기억부터 볼 건데 우리가 기억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x이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3이 그래프가 0,2 4분의 3이고 아래쪽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색칠이 되는데 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랫부분이 아예 안 그려졌으니까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되면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색칠이 안 되면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도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좀 다르게 풀어보자. 완전 제곱식 말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를 해요? 근해 공식을 써봐. 얘 근해 공식 쓰면 x는 2 플 루트 4 마이너스 8 뭐가 나와? 허근이 나와. 허근이 나온다는 건 x의 절편이 있다 없다? x의 절편이 없다는 거야. 즉 그래프 자체가 붕 떠 있다고요.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색칠을 하면
전체가 다 색칠이 된다고요. 이렇게 전체가 색칠되는 경우를 뭐라고 불렀죠? 모든 실수다라고 해서 니은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노가다를 띄는 겁니다. 디귿도 똑같이 해주면요. 디귿은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표준형을 만든다고 치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라고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2분의 3이라는 거에 딱 진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가운데는 빵꾸가 뚫리고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그럼 이거는 전체가 다 색칠됐니? 아니면 일부만 색칠됐니? 일부만 색칠됐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도 x-2분의 5에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2분의 5가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근데 얘는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전체가 다 색칠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모두 색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을은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답이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나오게 돼요. 자, 조용. 자, 18번 문제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지? 모든 실수는 무조건 붕 떠 있어야 된다. 붕 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0보다 큰 부분은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딱 붙어 있어도 될까? 자, 여기서 0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둥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0도 되니까 딱 붙어도 된다고, 딱 붙어도.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붕 떠 있을 때는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고, 붕 떠 있을 때는, 딱 붙어 있을 때는 D가 0이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체가 돼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꼴이 된다고요. 따라서 작거나 같으니까 판별식 D를 써주면 4 괄호 K-2의 제곱 플러스의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래서 전개를 해주고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8K 제곱 플러스 36K 플러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가 되죠. K랑 K 1과 7로 인수를 해줍니다. 2K, 7K 나올 테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K 빼기 7, K 빼기 1이라고 인수분해가 나와서 K는 2분의 7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즉,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 2, 3이라는 정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더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19번 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네. 그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여기 가운데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그치? 그때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훨씬 쉬워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 식 전체를 우리가 fx라고 가정을 해주고요.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해주면 x 자리에다 1을 넣은 f1이라는 애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 포함되니 안 되니? 안 되죠. x에다 1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부분이 1이라고 하면 1보다 작은 부분 음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f-1도 0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도 다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거 두 개만 만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f에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a제곱 마이너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조용히. 자, 다시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1과 0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위에 부분들이 색칠이 된다고요. 위에 부분들이 색칠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는 게 일단 하나 나오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산 2 마이너스 1이니까 부분이 색칠이 돼서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연립이니까. 그 겹치는 부분을 보면 0보다 큰 a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a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라고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색칠해 주니까 x의 범위가 0보다 큰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된다. a구나 소리. a가 0보다 큰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온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몇 개? 2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식이 이렇게 끊겨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봅시다. 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항상 실수래요. 항상 실수래. 그럼 어떨 때 항상 실수라고 했지?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선수가 실수해요.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되죠.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됩니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6가지 그림 중에 뭐뭐뭐 가능한 거라고? 뭐뭐뭐 가능한 거예요. 두개 겹치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다 색칠돼야 모든 실수라 그랬죠. 여기서 다 색칠되는 건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가 다 색칠이 되지. 여기여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세 번째 거는 요 위에 부분만 색칠되는 거고, 네 번째 것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색칠되고, 다섯 번째 건 한 점만 색칠되고, 여섯 번째 건 색칠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여섯 번째 거 같이 색칠이 아예 안 된 게 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즉 얘네 둘이 가능한데 1번, 2번이 가능한데 1번 같은 경우를 판별식 D가 0보다 작고 2번이 판별식 D가 0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합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판별식 D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 A 빼기 1이라고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고 나갔고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고 나갔다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2라고 나오게 돼요. 너무 많네.